오늘 배운 농지의 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임야를 제외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3년 미만 농지로 이용된 경우는 농지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만든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농지법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농지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요.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농지도 농지가 아니고 임야는 제외하고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 3년 미만인 토지, 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은 농지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의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역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요.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전답 과수원의 황폐화, 임야화 되었거나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이 경우는 농지로 원상 복구를 시켜야 하지만 일단 농지에는 해당이 됩니다.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용도로 불법 전용이 되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번,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4번,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답변은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산지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임야는 농지에 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을 해도 농지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5번,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답변, 이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계량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는데요.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시설인 고정식 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임야와 잡종지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번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답변.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 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 조사 등을 거쳐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게 농지인지 아닌지 이는 개개인이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관할 기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증 자료는 종자 구입,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농작물 판매 증빙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7번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계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은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의 계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농지계량시설 부지도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등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8번 농지에 벌꿀용 저온 저장고 설치 시 농지 이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간이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 이용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 저장조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을 합니다. 9번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은 조경 목적일 경우는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데요. 여기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근데 여기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벚나무와 같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 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을 하지만 정원 등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11번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답변은 농지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농지는 전답과 그 토지뿐만 아니라 농지 계량시설, 고정실, 온실, 축사, 농막 등등 해당되는 범위가 넓은데요. 이 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년 7월 4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서 7월 4일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도 농지에 해당이 되어서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농지에 축사부지를 설치를 했더라도 이는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농지의 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임야를 제외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3년 미만 농지로 이용된 경우는 농지가 아니다. 3년 이상으로 농지를 사용하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2번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농지이다. 즉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해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가 아님. 3번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 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판단한다. 4번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 계량시설의 부지는 농지이다. 5번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은 농지가 아니다. 6번
2007년 7월 4일 이전 지어진 축사와 그 부속시설 부지는 농지로 본다. 다음에는 농지 소유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